대한민국의 차세대 핵심 방위산업에 꽂힌 KF-21으로 자주 국방력이 끝없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대한민국의 KF-21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였습니다. 독일의 유명 언론이 최근 개최한 DX2022 코리아와 함께 KF-21 전투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혈안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밑바닥부터 시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며 고성능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 탐지를 획기적으로 낮춤과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용어인 복합 체계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나토와 캐나다 등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에 한국성 KF-21을 판매하는 것은 적국의 세력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유럽에 대한 군사적 핵심지가 독일에서 폴란드로 넘어갔다는 보도는 하면서 그 이유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폴란드의 무기 수출이 대부분 한국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이 아시아에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닌 것을 인지한 겁니다. 또한 독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와 중국산 J-20 전투기의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대신 미국 F-35의 판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KF-21 전투기가 꼽힐 것이라는 인상적 평가를 남겼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KF-21의 확장형을 발표하여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항공모함용 함재기 KF-21을 공개를 하며 독일은 물론 전 세계 국방장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제조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KF-21의 공식 개발 일정보다 최소한 늦어지진 않는다며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생산 라인에 더욱 발전된 파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파스 시스템에 11개의 레이저 정밀 조립이 아닌 더욱 늘어난 22개의 레이저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동체를 일렬로 정렬한 뒤안치에 오차도 없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투입될 것인데요. 파스 시스템은 전방, 중방,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 자동 정렬 시스템을 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파스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 2022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할 시제 9호기의 조립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에서는 이번에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에 향상된 현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5세대 급전투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사실은 한국 공군이 가까운 미래의 세계 4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러한 잠재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이 랜딩 기어를 올리고 슈퍼크루징 비행을 무사히 마쳤으며 앞으로 계속되는 연속적인 비행을 통해 모든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상승시킨 뒤 나타나는 결함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첨단 제조업의 진수를 보여주는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수적인 전투기 개발은 웬만한 중소국가는 도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고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력을 보유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을 포함해 몇몇 강대국들은 아주 치열한 군사기술 경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독일의 군사매체는 KF-21 전투기의 공기흡입구의 형상이 고도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를 따르고 있는데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는 전투기의 피탄 면적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설계인데요.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는 직선 모양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흡수로 된 많은 것이 있지만 얼만큼이 공기 흡입구를 감추는지가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반사파의 약 70%는
공기 흡입구에 노출된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서 검출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KF-21 전투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흡입 통로를 곡선화한 S자 공기 흡입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F-35에도 적용된 스텔스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레이더 블로커를 사용해 피탐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터빈 블레이드의 엄폐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전파 흡수 구조를 채택해 레이저 반사를 줄였습니다. 미국의 F-35와 비교를 한다면 아마 아직 큰 차이는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F-35과 대한민국의 KF-21의 판매를 생각한다면 한국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F-35의 대당 판매 가격은 8천만 달러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의 대당 판매 가격은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F-35를 구매하려면 3년은 더 기다려야지 전투기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전투기 생산 속도가 매우 느려서 전투기 인도를 희망하는 나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전투기 생산에 대한 기한을 미국과 비교했을 시 3배는 빠르며 정확도 역시 상당히 높아 추후 수출이 시작된다면 가격과 인도 시점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F-35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엔진인데요. 아무래도 KF-21의 국산화의 엔진이 가장 큰 핵심 기술력인데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인지라 카이에서도 엔진의 국산화를 가장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완성인 2026년에 맞춰서 카이도 시운전이 가능할 만큼 엔진의 국산화가 성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추후 KF-21의 수출의 엔진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을 가장 최전방에서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손모아 응원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위로는 중국이, 밑으로는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 군사적으로 부담감이 크고 위협도 크지만 반대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 6위를 기록한 것도 주변국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순수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므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연구진들은 오늘도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서 묵묵히 자주 국방 하나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